만만한 사람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나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데 불리하다. 타인에게 만만해 보이면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도 타고난 성격을 바꾸기는 어렵다. 억지로 강인함을 끌어내는 대신 만만해 보이는 것을 역이용해보자. 무시당하는 것이 곧 기회가 될 때가 있다. 내가 회사를 다닐 때 핵심 업무를 맡는 주류에 속했다면 사업을 준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두가 주목했을 테니 말이다. 무시당하지 않는 대화법이나 처세법에서는 반격의 기세를 보여줘라고 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상황과 시간을 유리하게 활용하라. 내가 상대에게 반격의 의지를 내비치면 상대는 물러서기보다 더 강한 한 방을 준비할 것이다. 상대가 더 강해질수록 내가 수세에 몰리는 것이다. 약하고 만만한 사람은 상대가 노력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낫다.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볼 때 좋은 측면도 있다. 약한 사람에게는 속내를 쉽게 드러낸다는 것이다. 자신의 경쟁자나 어떤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도 기회나 무기가 될 수 있다. 상대의 욕망이나 심리적 약점을 파악하기 유리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경계심이 없으니 사업 기회와 정보를 얻기가 더 쉽다. 주변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면 내적으로 나를 날카롭게 별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라. 가난해서 끼니를 얻어먹던 한씨는 가난뱅이의 무능력한 인물로 무시당했다. 한씨는 시비를 거는 불량배를 만나 과하지옥을 겪고도 한나라 초대 황제 유박 밑에서 대장군이 되었다. 초한지를 보면 한씨는 훗날 고향 초나라의 왕이 된 후 자신에게 치욕을 줬던 불량배를 찾아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그 치욕 덕분에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삼국지에는 조조가 세상의 영웅은 자신과 유비밖에 없다고 칭하자 유비는 너무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누군가 나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경계한다는 것이다. 물론 강력함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있다. 시간과 환경이 나에게 완전히 우호적일 때다. 압도적으로 강한 위치에 올라 상대가 반격할 의지조차 품지 못했을 때는 강인함을 드러내도 좋다. 타인 앞에서는 만만하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치열한 사람이 성공한다. 얼음으로 세운 성은 겨울에는 화려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봄이 오면 녹아 없어진다. 얼음성 옆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며 단단한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한다. 겉으로 보여주는 강인함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을 강하게 다질 때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을 드러낸다. 열정은 돈이 안 든다.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면 잃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이 열정이라고 부르짖는다. 최저임금을 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뽑는데도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조건으로 내세운다. 그야말로 열정의 남발이다. 열정이든 노동력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어떤 리소스의 투입량은 확신의 정도에 비례한다. 길에 5만 원이 떨어져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계속 주우러 다닐까? 하지만 확신을 가지면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주워오게 할 것이다. 계속 좋은 결과를 얻어서 확신이 커지면 자동으로 리소스 투입량을 늘리게 된다. 반면 확신이 서지 않는데 억지로 열정을 투입하면 결국 지쳐서 포기한다. 열정이 아니라 성공 경험이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게 만든다. 돈 버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열정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돈을 버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요소들이 모인 결과일 뿐이다. 열정은 그 요소 중 하나이다. 오히려 나는 돈 버는데 열정이라는 마음 상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음 상태가 사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한 사람의 기분에 의해 아웃풋이 좌우되는 시스템이라면 결국 붕괴하고 만다. 억지로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내 감정이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감정이 곧 리스크 요인이다. 돈을 벌려면 내 감정과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체라는 시스템과 나라는 생물학적 시스템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이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내 기분이나 상태와는 별개로 돈이 벌리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기분이 나쁜다고 해서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내 기분과는 무관하게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우울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움직일 여력이 없을 때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언제나 행복하고 열정적이고 도전 정신으로 차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쯤 거지가 돼 있을 것이다. 사람은 기쁘고 열정적일 때보다 우울하고 힘들 때 더 돈이 필요하다. 사업을 하려면 감정의 소비자가 아니라 감정의 공급자가 돼야 한다. 판매자인 내가 어떤 감정에 고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감정의 변화를 제공해야 한다. 1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열정이 가득 찬 1대1 영업보다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나 마케팅을 해야 빨리 성장한다. 제품을 광고할 수 있는 매체는 무궁무진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뿐만 아니라 네이버 자체 쇼핑 광고도 자주 활용한다. 돈만 입금하면 바로 낼 수 있는 광고들이 많다.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이런 데서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있다. SNS에서 집행할 광고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감안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때도 있다. 이렇게 사업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열정이나 운영하는 사람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상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성패가 결정된다.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좋아서 하든 억지로 하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내가 반드시 최고의 열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자유, 돈으로 산다.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던 나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한적한 유럽의 시골길을 달리고 싶다. 자전거를 타고 좋고 걸어도 좋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없다며 회사를 그만둔다. 그러나 사실은 돈으로 자유를 산 것이다. 그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기에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 또다시 여행을 떠나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사랑, 우정, 행복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다. 우리는 왜 돈을 벌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유와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려면 당장 집을 얻을 돈이 필요하다. 수중에 1,000만 원이 있을 때와 1억 원이 있을 때 선택의 폭은 천지 차이다. 돈을 벌면 처음에는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어느 구간을 넘어서면 행복감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렇게 돈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 말에 동의한다. 나 역시 월 순익 1,000만 원을 달성했을 때와 그 이후에 돈을 더 많이 벌었을 때 기쁨의 정도가 달랐다.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같은 액수의 돈이라도 노동을 해서 번 돈과 사업을 해서 번 돈, 이자로 벌어들인 돈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어떤 리스크를 안고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이 가치에 포함된다. 내가 사업으로 월 순익 1,000만 원을 번 것과 부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본소득으로 벌어들인 1,000만 원이 절대 같을 수 없다. 나는 미친 듯이 일해야 1,000만 원을 벌 수 있지만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그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 내가 사업으로 월 1,500만 원을 벌고 부자들은 월 이자로 1,0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액수만으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모르고 부자들처럼 소비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 자체가 다른데 말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야 할 때면 그냥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내더라도 돈을 모으는 것이 낫다. 그래야 가만히 앉아서 이자로 돈을 버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돈이 없어 굶주리는데도 행복할 수 있을까? 자본의 제약을 없애는 것이 내 삶의 제일 목표다. 금전적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오롯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나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자식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물려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자본소득이든 계속 만들어야 한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 은행의 원금 보장 상품에 모든 자산을 넣어두고 기준 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도 행복이 최대화될 수 있는 수익 구간은 어느 정도일까? 예를 들어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벌어들여야 한다고 하자. 이자율이 2%라고 가정하고 세전 이자 수익이 연간 1억 2천만 원이 되려면 60억 원의 자산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돈을 계속 모아야 한다. 월 1,000만 원을 벌든 2천만 원을 벌든 행복의 차이는 크지 않다. 자산 소득이 월 1,000만 원이라면 회사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해고되어도 문제없고 백수라도 상관없다. 내가 아파서 쓰러진다고 해도 가족들이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도 등락이 일회일비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 자금을 몽땅 잃어도 살아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유일한 위험이라면 단기간에 물가가 폭등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뤄놓은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돌파구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돈을 쓰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멀었다.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벌어들이려면 순자산 60억 원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매달 2천만 원을 모은다고 해도 25년이 걸린다. 60억 원도 이자율 2%를 가정한 것이다. 기준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면 목표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자율이 1%라면 120억 원이 필요하다. 저금리 시대에 금수저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는 더더욱 먼 얘기다. 사람들은 근로소득, 즉 월급이 가장 안전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상 리스크가 가장 크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아파서 쓰러지거나 경기 불황으로 수익이 급감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시간은 노동자의 편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근로소득의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착 단계에 올랐다. 내 사업을 시작해 또 초기에는 월급쟁이와 다를 것이 없다.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나 자신을 갈아 넣는 수밖에 없다. 회사에 다닐 때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아무도 내 입속에 숟가락을 넣어주지 않는다. 내가 직접 숟가락을 들고 땅을 파서라도 먹을 것을 찾아내야 한다. 이 시기를 견뎌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면 회사에 다닐 때와는 정반대로 시간은 내 편이 된다. 사업이 성장하고 은퇴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 그때가 될 때까지 자전거를 타듯이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월 1,000만 원이 들어오는 날 우리는 비로소 일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